안녕하세요, 여러분. 팟캐스트를 청취 중이시네요. 여러분, 태국과 캄보디아가 분쟁 중이지만 아직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캄보디아 학자가 중국이 가장 잠재적인 중재자가 될 수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총성이 울리자 중국의 반응은 상당히 미온적이었습니다. 중국의 소후 사이트에 29일 게시된 기사가 이 점에 대한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기사 제목은 이번에 베이징이 캄보디아 편을 들지 않은 이유, 한마디로 프놈펜이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기사에서 2025년 7월 태국 캄보디아 국경에서 전쟁의 연기가 피어올랐다고 합니다. 캄보디아 보병 여단 지휘소에서 짙은 연기와 폭탄의 매운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구식 미GH-21 전투기가 태국의 F-16을 맞설 수 없었습니다. 병원 잔해 옆에서 주민들의 울음소리가 제트기의 굉금에 묻혔습니다. 이 충돌은 과거 친밀했던 친구들이 적으로 변한 현상이자 지리정치적 손절매 행동으로 계획된 것입니다. 프놈펜 정부가 유엔 안보리에 태국의 침략을 막아달라고 긴급 요청했을 때 베이징의 반응은 매우 냉담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 충돌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려스럽다, 고만 표현하며 서구 식민주의 유산 탓으로 돌렸습니다. 과거 형제국에 대한 강력한 지지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 냉정한 대처는 우연이 아니라 훈마네트 정부의 배신 행위에 대한 전략적 반응입니다. 훈센 시대의 캄보디아는 동남아에서 중국의 가장 충성스러운 동맹국이었습니다. 중국의 대규모 원조로 고속도로, 해상교량, 산업단지가 건설되어 캄보디아의 인프라가 변모했습니다. 심지어 가장 더럽고 힘든 일, 예를 들어 잭 산업인 처리 공장까지 맡았습니다. 그러나 2023년 훈마네트가 집권한 후 중캄 관계는 급속히 변했습니다. 미국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그는 중국에 대한 세 가지 명백한 배신을 보였습니다. 첫째, 등 뒤에서 칼을 찌르기. 2024년 중국과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긴장된 대치 중에 훈마네트는 필리핀을 방문해 군사협력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서구에 친화적 신호를 보내 중국의 인내 한계를 공개적으로 도전한 행위로 여겨집니다. 둘째, 화근을 키우기.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전화 조직이 캄보디아 영토에 만연합니다. 수많은 중국 가정이 파산했지만 범죄 네트워크는 지방 세력의 보호로 법망을 피해갑니다. 이는 중캄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셋째, 전략적 동요. 훈마네트 정부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 놀이를 하려 했으나 경제와 군사 모두에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1.2억 달러 규모의 태양광 전기 주문이 미국의 35.21% 징벌 관세로 취소되어 12천 명의 캄보디아 노동자가 실직했습니다. 이는 캄보디아 제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모호한 움직임이 태국에 국경 군사 행동의 기회를 제공했으며 베이징의 냉담한 반응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반면 태국은 현명한 계산, 성공적인 외교로 중타의 관계가 따뜻해졌습니다. 훈마네트 정부의 전략적 실수와 대조적으로 태국 외교는 더 현명했습니다. 패통탄 집권 후 빠르게 행동했습니다. 온라인 사기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고 중국 관광객에게 안전 여건을 발급하며 고속철도 건설, 디지털 경제 등 17개 협력을 중국과 체결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태캄 충돌 발발 후 태국이 대화를 적극 제안해 주도권을 쥐고 제3자 개입을 피하며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훈센은 패통탄을 배신했다는 비난을 받았고 소셜미디어 여론에서 맹비난을 받았습니다. 여론 천층은 완전히 태국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훈마네트 정부의 단기적 전략 시야가 고통스러운 결과를 드러냈습니다. 태양광 산업 피해와 온라인 사기 문제 외에 그들이 계획한 푸남 운하 프로젝트도 여러 이유로 중단되었습니다. 군사적으로 캄보디아군은 태국군에 완전히 제압당했습니다. 대공 화력이 약해 태국 공군에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만에 태국군은 프레아 비에아 사원 분쟁 지역을 장악하고 캄보디아 보급로를 차단했습니다. 훈센의 유탄포로 그들을 몰아내겠다는 호기로운 말은 현대 전쟁 현실에서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중국은 전략적 손절매를 통해 이익을 최대화하며 중립을 지켰습니다. 택함 충돌에서 중국의 냉정한 대처는 동남아 지리정치 투쟁에서 중국에 침착하고 성숙한 전략을 보여줍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더 이상 형제를 언급하지 않고 식민주의 유산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베이징이 훈마네트 정부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를 포기했다는 신호입니다. 중캄 관계는 조건적 협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캄보디아 두리안의 중국 시장 진입, 디지털화 건설, 중국 투자 모두 엄격한 조건 제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캄보디아 주재 중국 대사관은 중국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충돌 지역의 적색 경보를 발령하고 중국 국민의 즉시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베이징의 관점에서 동남아 체스판에서 중립 자세가 본인 이익을 가장 크게 지킬 수 있습니다. 태국의 에이세안 교통 허브 역할 가치가 점점 부각되고 있습니다. 반면 캄보디아의 동요는 그들을 버릴 수 있는 말로 전락시켰습니다. 훈마네트의 생사 선택, 단기 전략 시야의 쓴맛,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택함 국경이 총영기로 뒤덮인 것은 훈마네트 정부의 단기 전략 시야의 쓴맛입니다. 캄보디아 두리안 판매가 느려지고 디지털화 과정이 방해받으며 기대했던 외부 지지도 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훈마네트의 균형술은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그는 잔인한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미국 편으로 계속가거나 실제 행동으로 전환하는 것, 예를 들어 푸남 운하 소유권 제한을 해제하고 온라인 사기 산업을 근절하여 베이징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베이징의 손에는 여전히 캄보디아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패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패들은 더 이상 형제 때문에 무조건 제공되지 않고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고려될 것입니다. 역사적 저울은 투기꾼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훈센 부자의 미국과 중국 사이 줄타기 환상은 결국 파산했습니다. 훈마네트가 이 점을 인식할 수 있는지가 캄보디아의 미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위는 중국인의 관점에서 이번에 중국이 캄보디아에 냉담하게 반응한 이유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기사의 한 점만 논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캄보디아의 현재 결과가 미국과 중국 사이 균형을 추구한 줄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의 논리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야 좋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오늘날 캄보디아에 일어나는 일은 실제로 오랜 기간 중국에 과도하게 기울었기 때문입니다. 2012년부터 중국 편에 서서 아세안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막았고, 이는 많은 아세안 국가, 특히 이웃 베트남의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후 중국이 독자적 기지를 개조하도록 허용하여 중국이 이 해군 기지에 우선 접근할 수 있는 비밀 합의가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을 샀습니다. 이어 베트남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푸남 운하 건설을 추진하고 라오스와 베트남과의 삼각개발 합의에서 탈퇴하는 등 이웃을 자극하는 일련의 행동을 했습니다. 푸남 운하 건설의 경우 작년에 많은 중국인들이 이것을 고명한 전략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들은 이 운하가 완성되면 중국 남서부 산악지대에서 배를 타고 베트남을 거치지 않고 남중국해로 직행할 수 있다고 상상했습니다. 캄보디아가 삼각개발 합의에서 탈퇴할 때 중국 네티즌들은 이 행동을 현명하고 용감하다고 칭찬하며 베트남의 영향을 배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택함이 싸우자 중국 정부가 냉정하게 반응하자 이 기사 저자는 이를 캄보디아가 중국을 여러 번 배신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이 충돌을 통해 캄보디아가 배울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이웃이 사촌보다 낫다 것입니다. 베트남과 태국 같은 두 강한 이웃 사이에서. 하지만 캄보디아는 최근 몇 년간 천조 중국을 등에 업고 두 이웃 모두에 무례했습니다. 태국과의 충돌이 터지자 나는 캄보디아가 중국의 구원을 요청하고 중국이 네가 옳다는 건 알지만
그놈 태국이 너보다 2배는 가치가 있어. 즉, 태국과의 관계 이익이 캄보디아와의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말하는 장면을 상상합니다. 한편으로는 중국이 캄보디아를 키운 목적은 동남아를 혼란스럽게 하고 베트남과 태국의 원기를 소모시키기 위함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태캄 충돌은 그들의 바람에 맞고 그들은 충돌이 조금 지속되길 바랄 것입니다. 캄보디아가 거의 죽을 지경이 되면 다시 힘을 불어넣어 살릴 것입니다. 목표는 태국의 힘을 고갈시키고 이를 통해 충돌을 지배할 역할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태국과의 양자 관계에서 미국과의 글로벌 체스판에서 협상 카드로 사용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